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대리TV의 쫀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거의 못 올렸습니다. 원래는 휴가 중에도 영상을 뭐 가급적이면 올렸었던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었는데, 지난주 워낙 시장이 좀 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주식을 좀 보면 제대로 된 휴가를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좀 제가 영상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두산중공업과 두산 EBO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난주 시장은 아시겠지만 좋은 흐름은 아니었죠. 뭐 빅스 지수가 굉장히 폭등할 정도로 변동성이 좀 강했고요. 우리 시장이 특히 다른 시장들의 전 세계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많이 밀린 한 주였습니다. 8월 주요국 증시의 상승률을 보면 우리 시장은 8월 내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6.1% 하락했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4.4%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인도, 중국, 독일, 다우, 나스닥은 전부 상승을 했죠. 인도가 5.2%, 다우가 0.5%, 나스닥이 0.3%, 독일이 1.7%, 중국이 0.9% 이렇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시장은 델타 변이 그리고 테이퍼링,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들이 흔들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 대만, 홍콩의 증시가 굉장히 좀 눈에 띌 정도로 약했었던 부분은 아마도 그 중국의 규제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재료,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시아의 외환 시장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아마 밀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힘든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유럽 증시는 좀 강했었고요. 미국 증시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는 좀 잊어버리고 다음 주는 상승 쪽으로 좀 강하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봅니다. 빅스 지수는 말씀드린 대로 좀 금요일에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굉장히 빅스 지수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급등을 하다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주가 지수에 대한 업종 차트로 한번 살펴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00일선에서 하락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00일선까지 그냥 수직으로 급 하강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1000포인트가 깨져버렸고 코스피는 3000포인트는 아직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강한 V자 반등이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반등을 하더라도 서서히 흔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증시자금이 특히 이제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25조 가까이도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랄까요? 한번 반대 매매 당해 보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멘붕이 오는 엄청난 시련이라는 걸 아실 텐데, 아마 최근 근래에 들어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용으로 많이 끌어쓰기 때문에 크게 그거를 안 당해 보셔서 데미지에 대한 분들을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정말 한번 반대매매 당하면 종목별로 쭉쭉 밀리기 때문에 그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융자는 오히려 더 지난주 한 주가 늘어나고 있다.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밀릴 때 오히려 자금은 더 투입이 됐습니다. 예탁금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뭐 시장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환율은 말씀드린 대로 1175원, 가장 마지막에 1180원까지 오른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금요일에
환율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뺄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이 정도 뺐으면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일평선에서. 다만 그 반등이 V자 형식의 강한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쌍바닥 만들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어찌됐건 시장은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금요일은 그래도 무난하게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산그룹의 경영 정상화의 키를 쥐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는데요. 탈원전에 대한 악재를 극복, 4대 신사업 순항하고 있고, 자산 영업이익 등 그룹 내 핵심 역할, 가스터빈 신재생 수소 SMR 사업 등 정부 정책의 수혜 선도 기업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두산이 참 그죠? 박용만 회장님이 두산에 대한 뭐 중공업도 그렇고 밥캣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 정말 최근에 최악의 상황까지 밀렸었는데, 두산이 원래는 이제 소비재에서 중공업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좀 한 레벨업한 회사잖아요. 근데 워낙 뭐 탈원전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많이 좀 그 안 좋았다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내용 보면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정책이 직접탄을 맞아서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됐으나 가스터빈 신재생 및 수소에너지 SMR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2분기 말 연결 기준 두산중공업 자산은 12조, 다른 핵심 기업사인 퓨어셀은 8,600억, 밥캣은 8조 등 크게 앞선다. 그만큼 두산중공업이 자산이 어쨌든 많다라는 핵심 계열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5,07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작년 같은 기간 영업 손실과 비교하면 흑자 전환폭이 크다. 특히 2분기에만 1,800억 가까이 이르는 순손익을 기록했다. 그죠?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사업들, 가스, 신재생, 수소, SMR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상당히 반등을 제대로 좀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죠? 풍력 시장도 공략한다, 내용도 있고요. SMR 시장을 선도한다. SMR이 이제 소형 원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과 경제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 추진 중인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탄소 중인 로드맵을 통해 SMR 대대로 투자를 예고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양한 원전 주기 공급 경험과 미국 원자력 전문 설계업체 뉴스케일 파워 투자 등 SMR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 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앞서서 이 여기가 대신증권의 리포트로 좀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NDR이 그 기업 설명입니다. 요 내용을 살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제 8월 10일에 나온 내용인데, 안정되어가는 본업 결국 시간의 문제다. 2021년 2쿼터를 리뷰해서 내용을 좀 이 두 분의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 같아요. 그죠? 이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레포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적 발표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액이 2조, 영업이익 2,500억, 그죠? 아까는 5천억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상반기고, 이건 지금 2쿼터에만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조 매출액 자체가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793억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신규 수주도 이렇게 돼 있고. NDR 후기, 기업 설명 후기에서는 수주 전망이라든지 지배구조 변화, 본업과 신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질문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 석탄 화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점 프로젝트가 줄 것이고, 인력은 장기적으로 풍력과 가스터빈으로 이 석탄 화력에 집중했었던 인력들은 빠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가스터빈은 국책 과제로 원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공장 설치 끝내 꽈방기 운영 테스트 원전 아까 말씀드렸었죠. SMR 기사 나왔던 내용입니다. SMR이 요 소형 원전에 대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분위기. 아까 보시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투자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탄소 중립에 대한 로드맵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양한 업체와 교류를 확대하고 대형 원전 중에서 이집트는 내년으로 수년한다.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코어를 매각 후 지분이 69% 흡수했고 두산 밥켓을 자회사 편입했고 그죠? 이렇게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대신증권 쪽에서는요. 신사업들의 가시적 성과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단서를 달았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것은 높아질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워낙에, 그죠?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특히 이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였다가 흑자로 좀 전환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워낙 이 대신증권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내용들을 좀 아실 수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주가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산중공업의 주가입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요 며칠간에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69종목 정도만 상승하고, 그죠? 코스피는 69종목만 금요일에 상승하고 다 빠졌어요. 829종목이. 코스닥은 164종목만 상승하고 1200종목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좀 하락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좀 흘러가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이비오도 그렇고 시장의 반등이 좀 나와야지 함께 커플링하는 흐름과 동시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온다면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바닥을 좀 어디서 잡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닥을 지금 보면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부터 좀 달렸거든요. 여기서 크게 한번 쭉 밀어주고 올렸는데 아직은 지금 요 차트만 봤을 때는 바닥이 잡히진 않은 느낌이기는 합니다. 과매도권에 충분히 좀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많이 매도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OBV를 통해서 본 그냥 간헐적으로 살펴본 거지만요, 어찌됐건 상승할 때의 이런 뭐랄까요, 이 물량 거래량들이 하락할 때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OBV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상승한 날에 거래량을 더하고 하락한 날에 거래량을 빼서 표현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상승 후에 크게 급격하게 이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물량들을 턴 흔적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그래도 단기적인 이런 강한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강하게 돌았던 물량들의 매도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주가는 물론 매수세가 좀 부재가 되면서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볼만 하고요. 122평선까지 한번 밀고서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 추세로 돌아설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순매수 현황을 좀 본다면 그래도 지금 최근에 며칠간 한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요, 그나마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거는 같아요. 다만 금융투자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해버리면서
그 매도세가 고스란히 주가에 좀 반영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외국인과 그래도 기관이 그나마 금요일에 좀 순매수를 해줬고요. 금액 자체는 뭐 290억씩 막 사주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 두산중공업 쪽에는 자주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탈원전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와 결부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여당과 야당을 봤을 때 이 야당 쪽의 이 탈원전에 대한 이슈, 탈원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야당의 대선 후보 중에서 현재 1위로 가고 있는 윤석열 그 대선 후보가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개념을 주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원전 그 탈탄소에 대한 이슈가 탄소 중립도 그렇고요. 계속되면 이 두산중공업의 SMR이라든지 뭐 가스터빈 뭐 기타 풍력까지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강한 상승 후에 조정받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지면 조금 조정이 좀 길어지다가 기간 조정 후에 좀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길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현재 이제 시장은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어쨌든 뭐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한 이틀 정도의 강한 매도 빼고는 오히려 외국인은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요 매도하는 매도세가 멈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두산중공업의 신용잔고도 뭐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잔고가 커서 막 신용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매수 상황도 기관들의 매도가 강했지 외국인이나 개인의 매도가 뭐 아주 크게 나왔던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어쨌든 순매수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가 더 컸던 게 아니냐. 지금 잘 보시면 개인들이 굉장히 매도가 커요. 금액이 기관도 물론 크긴 크지만 금액 자체만 보면 개인들이 많이 털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닥에 다가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금요일 날에는 이렇게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정규장에서도 3시 반까지 이루어진 정규장에서도 보합 마감을 했고, 이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상당히 털렸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주 시장 우선 코스피의 반등과 함께 두산중공업도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오히려 털렸던 또 개미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또 털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받아서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좀 흐름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두산 EBU입니다. 그동안 잘 지켰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밀렸어요. 금요일날에 6.5% 거래량 거의 없는 과매도권에서, 그리고 거래량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량은 굉장히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이 매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은 지속적으로 거래량은 상승하는 거래량이 하락하는 거래량보다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인 지금 OBV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 다음 주 진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만원 정도 되는데요.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이 구간대에서 그래도 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좀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불안한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지수가 더 이제 밀려버리면,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가볍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 EBU는 그동안 잘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금요일은 좀 밀렸는데, 아마도 이런 물량들은 버티다 개인들이 좀 손절한 물량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개인들이 버티다가 워낙 지수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주말 앞두고 좀 패닉셀에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다만 두산중공업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다면, 지금은 바닥 잡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지수가 반등하면서 바닥을 잡아준다면, 그러면 이 두산 EBU도 바로 급반등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뭐랄까요,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접근할 만한 그 정도의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사실은 조금 투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 대해 밀린 이슈만 아니면 뭐 워낙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괜찮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상당히 좀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뭐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한번 세게 한번 눌러주고, 그죠? 한번 세게 한번 눌러주고 다시 이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준다면, 20평선만 좀 복귀해 준다면요, 13만원 정도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들고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특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산중공업과 이비우는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이 두산중공업과 이비우 이 종목은 그래도 우량한 종목들 중에서 대선 테마, 탈원전에 대한 테마도 좀 붙어 있고, 추후에 3Q, 4Q까지도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이제 또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시장은 반드시 강한 반등으로서 시장이 세게 좀 상승할 수 있는 뭐랄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좀,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